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여러분들 준조세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하고는 좀 다르게 국민연금 일정 시점이 되면은 납입이 끝나지 않습니까? 연금을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건강보험료는 나이를 먹어도 은퇴 이후에도 계속 우리들을 준조세 성격으로 이렇게 소득에서 떼가기 때문에 뭔가 좀 줄일 수 있는 꿀팁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2021년도 8월 25일자 신문인데요. 이 신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68만 원인데 건보료가 28만 원을 내라니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간추려 보면 내용이 아래와 같은데요. 내년도 2022년 7월부터 이 피부양자 자격이 대폭 강화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 밑으로 들어가 있었던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대부분이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박탈이 될 예정인데, 그 박탈되는 분들이 집이 한 채뿐인 고령층일 경우에는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강화가 되기 때문에요, 자격이. 그래서 직장 명의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지역 가입자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보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때는요, 소득하고 재산하고 자동차를 합쳐가지고 상당히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 분들이요, 지금 한두 분이 아니라 정부 추산에서 대략 한 59만 명 이상이 피부양자의 자격에서 탈락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럼 2022년 7월부터는 어떤 것이 좀 변화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크게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득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재산 요건, 그리고 세 번째는 월세 요건인데요. 먼저 소득 요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것과 변화될 것을 좀 같이 대비해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연소득이 3,400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되는데 사업소득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1원이라도 초과하면 당연히 탈락이고요. 만약에 사업소득을 미등록했을 경우라도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미등록이 좀 다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 소득 요건에서 여러분들 특히 3,400만 원이 2022년 7월부터는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2천만 원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각종 종합소득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이 되는 게 새로 들어왔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재산 요건도 좀 강화가 됐는데, 기존 요건은 이렇습니다. 재산세를 내는 과표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는데 탈락이 되는데요. 그거 말고 지금 현행은 재산세 과표 5억 4천에서부터 9억까지, 그리고 그러면 9억보다는 좀 밑에죠. 5억 4천부터 9억 사이에 있고, 연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재산 요건으로 탈락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재산세 과표가 두 번째 항목이 3억 6천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표 3억 6천에서부터 9억 원 사이에 들어가고 연소득 1,000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자녀의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된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까 봐 참조로 좀 집어넣는데요. 월세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첫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으시죠. 세무서하고 지자체에 등록하신 분들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월세가 초과 시에 탈락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을 하신 분들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이 초과가 되면 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은 1,000만 원 임대사업자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하신 분들은 400만 원 초과 시에
이렇게 탈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내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 잠깐 훑어봤고요. 그러면 피부양자에 이렇게 이제 건보료를 안 내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야 할 보험료의 수준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제가 기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가로 15억 원인 아파트 그리고 국민연금이 월 90만 원씩 받는 은퇴생활자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자녀 직장보험에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월 23만 원이 내년 7월 달부터 예상보험료로 지금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지금 시가 15억 원 아파트는요. 재산세 과표 기준에서 9억 원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 없이 피부양자로 탈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재산세 과표 기준이 9억이 안 되든가 그랬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공시지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가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시가 7억 원 주택에다가 공무원연금 190만 원을 받는 은퇴생활자도 원래는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에 가능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 달부터는 22만 원이 지금 부과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통상 이 시가 7억 원이라는 주택이 지금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가다 보면은 4억 2천이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5억 4천 같으면은 현행 기준에는 부담이 안 되겠지만요. 이게 3억 6천으로 내년서부터 이제 그 기준이 아래로 강화가 되면서부터 이분이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연금 190만 원 받을 때는 뭐 연소득이 2,280만 원이라도 해당이 안 됐습니다만 1,000만 원 초과가 해당이 안 돼서 건보료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분은 지금 건보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건강보험료에 대한 책정 기준을 좀 알아놓고 좀 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로 좀 분류가 돼 있죠. 그 여러분들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의 6.86%를 건강보험료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 직장에서 반 이렇게 지금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내년도 7월 이후에도 직장 외소득,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하면은 6.86%를 계속 내면 되지만 반반씩 만약에 3,400만 원이 외소득으로 또 있다. 그러면 직장 소득 말고요. 그러면은 추가로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 이 기준 역시도 2천만 원으로 내년 7월부터는 조정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가입자에서 이제 지역가입자로 이제 보통 은퇴하면 바뀌시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요. 알아두셔야 될 게 소득하고 재산하고 차량을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각각 점수별로 매긴 다음에 그 점수의 총점이 나오죠. 그럼 환산 점수라고 하는데 이 환산 점수를 매기고 총점이 나오면요. 201.5원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직장가입 하다가 이제 지역가입자로 넘어오시면서 너무 건강보험료 자체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볼 거리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재산 요건으로서 부동산을 일부 처분하거나 증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소득 요건 중에서 연금 소득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럼 연금 소득을 확대하는 거는 어떻게 좋은지 저하고 뒤에서 좀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요. 차량 요건인데요. 차량 요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차량 연수가 9년이 넘거나 4천만 원이 미만이 된 1600cc 이하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면은 건강보험료에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뭐 차량 요건은 워낙에 간단한 거니까 차량 연수 9년 4천만 원 미만의 1600cc 이하의 차량 보유는 건보료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것 알아 계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저하고는 재산 요건 중에 부동산 처분, 증여가 왜 필요한지, 소득 요건 중에서 연금 소득의 확대가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처분하고 증여해야 할 이유의 첫 번째는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2020년과 2021년에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황별 상승률의 그래프를 좀 보고 계신데요. 2021년에 전국 평균이 약 6.33%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이게 10.37%로 높아져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보면은 상당히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높다. 그럼 결국에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모든 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로 해서 정부에서 샘플이 되는 표준지를 만들어서 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 날 매기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재산세도 내시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도 지자체별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두 번째 항목에서 보시듯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역시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도표에 보시면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요. 무려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70%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도시도들 이렇게 보시면요 뭐 10%, 15% 뭐 다양한데 전국이 19.8%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결국에는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지만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결국에 올라간다, 아파트값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분들의 50% 이상이 지금 아파트에 거주를 하신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보유한 거에 의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거나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돼서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8%에 이르는 이 공동주택 이 상승률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처분 또는 증여해야 할 이유의 세 번째는요. 2030년까지 정부의 목표는 시가 대비해서 현실화율을 하겠다. 그 목표가 9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15억 원 이상짜리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 원 해당되는 것 9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 이게 세 가지 케이스가 다른데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빨리 현실화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억 원 미만이 되는 이런 공동주택까지도 2030년까지는 서서히 올려가지고 대부분 현실화율을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피부양자의 자격박탈과 건강보험료의 상승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신다면 이 현실화율 90% 이거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소득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소득과 관련된 건데요. 공적연금은 일정 부분만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적연금이 여러분들 뭘까요? 연금소득이 그래서 좋다는 얘기인데 공적연금은 여러분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잖아요. 이 공적연금들이 100%,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다 그 소득, 즉 건강보험료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인정이 되는데 건강보험료 공적연금에서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 비율은요. 현행 30%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2022년도 7월 이후로는 50%로 지금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도 100% 다 반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유리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월 100만 원씩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건보료는 얼마나 되나? 그러면 연 120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30%를 곱하게 되면은 360만 원, 그리고 월 41,700원씩을 환산해 보면은 건보료로 내게끔 되어 있으신데요. 이게 50%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연 600만 원이 잡히고 월 63,100원 정도가 더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모르고 계신데요. 결국에는 1.5배가 상승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41,700원 내시다가 내년 7월 이후에는요. 63,100원을 내셔서 약 1.5배가 지금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이 그렇다 하더라도 50%를 소득 반영 비율을 하더라도 100%를 잡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이 공적연금 말고 이 사적연금의 총 수령액은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적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그 다음에 연금저축, 비과세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연금이 되겠죠.
이 사적연금들은요, 현행은요, 사적연금을 건보료 얼마를 내야 되는지 소득으로 이렇게 잡을 때 소득이 지금 현행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이 반영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100%를 이것도 역시 다 잡아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축소의 반영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냥 소득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게 연금소득이다. 그리고 현행은 잡히지 않는 게 뭐다? 사적연금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인데요. 연금계좌하고 비과세 연금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계좌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연금계좌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형 퇴직연금 IRP하고요. 연금저축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금계좌는요. 첫 번째 세제 혜택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이연이 된다라는 것, 세 번째 저율 과세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얼마까지 들 수 있냐면요. 연 1,8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 계좌를 많이 활용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 두 번째는 이 비과세 연금보험도 역시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요.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이 연금보험입니다. 첫 번째는요. 납입 횟수가 60회 이상을 넣으셔야 된다는 것과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월 납입금이 무제한으로 되는 게 아니라 월 150만 원 이하이면서 한꺼번에 이제 돈을 납입하실 경우에는요. 일시납으로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연금 계좌하고 비과세 연금을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건강보험료를 혜택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네요. 야,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분명히 금태족은 보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 금태족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본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